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너무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소리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올리려니까 그래서 조금씩 떠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유튜버를 이제 시작한 이상 대신에 그냥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일단은 대생 연습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것도 좀 무섭긴 해요. 저도 누군가한테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독학한 거라 보니까 이빨이 보면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입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면 이 뼈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아예 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코뼈 부분이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제 이 코가 이렇게 갖고 해서 생겼으면 여기 부분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뼈인 거죠. 여기가 뼈고 여기 부분에 요만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고 상당히 크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 이빨 뒷부분 이런 식이 구멍이 의외로 상당히 크다는 거. 코 부분이 보니까 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죠. 요 눈썹 부분 이 안에 눈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광대뼈 부분
목덜미에 이제 있는 그 근육이랑 연결되는 거 돌기 부분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귓구멍. 이런 식이에요. 일단 해골 이 부분은. 근데 뭐 또 요거를 이제 옆쪽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옆쪽에서도 이렇게 갖고 보면 동그라미를 갖다 이렇게 갖고 크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원을 그려서 그래서 십자를 잡아서 십자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아마 처음 겪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설명일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눈 넣어서 크게 코 이빨 귀 식일 겁니다. 이게 그림 그리시면 아마 느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흔히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툭하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덩어리감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덩어리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 머리 부분의 크기를 일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해요. 정하면 머리 부분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면 목 굵기는 이 정도가 되고 뭐 하는 식의 것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크게 그래서 가슴 크기 이 정도가 되고 뭐 하는 것들. 그래서 머리 크기가 이 정도가 되면 어깨 근육의 크기는 얼마만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가슴 부분 크기는 또 이 정도가 되고 뭐 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그 설정하게 되면 하나의 크기를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이 안 되니까 개판이네요 그림이 아주.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하면 살라니까 집중이 안 돼서 개판이 개판. 하여튼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덩어리감 자꾸 얘기하는 그 덩어리감 이름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찾아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가슴뼈가 뭐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인 거. 그래서 어느 부분 이제 근육 덩어리들이 있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어떻게 배치가 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많이 그려봐야 돼. 많이 그려봐야 돼. 그거 외엔 답이 없어. 나도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걸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공식들을 많이 하지. 얼굴 크기가 이렇게 되면 얼굴 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뭐 맷등신이 되고 계속 그거 부분에 뭐가 오고 뭐 그래가지고서 뭐 상태가 4등신에 뭐 하체가 뭐 4등신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따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갖고 해서 뭐 그거 갖다 이론으로 이렇게 하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해봐야 돼. 많이 그려봐야 돼. 그거 외엔 답이 없다. 그리고 또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림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그런 취향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 자기만의 미인상.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취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 개판이네요 진짜. 이해해주세요. 차츰 좋아질 겁니다. 덩어리가. 예. 그러니까 많이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골반의 이제 사이즈, 뭐 어떤 배 부분에 이제 근육의 사이즈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체 이제 한 부분만 잡아도 다른 부분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림을 이제 잘 그리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만화 웹툰 같은 거를 이제 만화를 그리겠다 하시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림 그릴 때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신을 갖다가 다 그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프레임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체의 이제 한 부분들만 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엉덩이만 해서 잡히게 되면 엉덩이 사이즈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갖고 팔이 어느 위치에 와야 되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 크기를 또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거기에 맞춰갖고 다른 사람 인물을 또 이렇게 예. 그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야 공간을 제대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제 우리가 짤 수가 있게끔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 좀 이제 그리신다는 분들이 툭하면 얘기하는 그 덩어리감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만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덩어리감에 대한 거를 익히시려고 그러면 별 방법 없는 거죠.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저기 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짓거리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참 말을 별로 제가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목이 금방 쉬네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두서가 없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머리 부분 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얼굴을 이렇게 하고 그릴 때 보면 뭘 먼저 하냐면 눈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려요. 눈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눈썹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코를 이제 코 위치를 잡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완성을 시키죠.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 저는 이건 이제 저만의 방법인 거니까. 그래서 헤어라인 잡고 이렇게 귀 위치 잡고 다듬어서 완성을 시키죠. 귀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복잡하게 제대로 실사처럼 이렇게 갖고 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간략화 시키는 거죠. 간략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보면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 연습을 이렇게 처음 하실 때는 이 크기인 거죠. 크기. 자, 머리를 갖다가 많이 이제 그려보시면서 크기를 먼저 익히는, 여벌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 그래서 헤어라인이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익혀서 약간 뭐라 그러죠? 공식화 시키는 거죠. 공식화. 여벌 그릴 땐 이렇게, 아벌 그릴 땐 이렇게 뭐 하는 식으로 공식화 시키는 거 많이 그려보시는 거죠.
돌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각도. 그래서 승모근이 생기는 이런 각도, 올 때, 이 크기, 위치, 뭐 이런 거, 쇄골, 목 길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깨 크기, 거기서 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잡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근육들의 크기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뭐 그런 거 보면 남성 같은 경우 상당히 각이 져서 이렇게 각이 져서 이렇게 갖고 생겨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이죠, 곡선. 좀 더 이제 그 부드럽고, 손 자체가 여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팍팍 꺾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드럽게. 어? 일단은 여성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 짧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접시 입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입술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섹시하더라고, 그런 입술. 그래서 롱해. 그림 그리다 보면 그 자기만의 취향 이런 것도 생기고, 그 자기만의 이제 그 기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캐릭터들이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여성들은 좀 부드럽죠, 손 자체가. 그리고 좀 더 목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그 뭐 중요하다고 겪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이겠죠. 눈 제일 그 어떤 캐릭터라든가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그 눈이잖아요. 얼굴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눈이거든요.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그 눈에서 또 이제 그 사람만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성격? 아니면 그렇죠, 성격 그런 것도 이제 파악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사영화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봤을 때도 뭐 일부러 렌즈를 끼거나 해가지고서 그 뭐 캐릭터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그 부각시키고 뭐 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그만큼 그 눈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를 보면 그 제일 크게는 안구겠죠, 안구. 그리고 거기 부분을 눈꺼풀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은 이제 눈물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일단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눈인 거니까. 어? 여기 윗부분을 크게 이렇게 근육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주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부분이 그 보면 그 안구를 안구 뼈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안구들이 올라와 있고 그 위를 또 그 근육이 덮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피부가 덮여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눈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지금도 위에다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부분을 두껍게 그려요. 이 부분을 여기가 왜 두꺼울까요? 속눈썹이 있기 때문에 속눈썹. 근데 그 속눈썹이 그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하나로 이제 그 뭉뚱그려 가지고서 이 식으로 두껍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도 그 위쪽 그 속눈썹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속눈썹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 부분에 대한 것도 딴 거 없어요.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제 만화책에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 캐릭터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주는 다양한 눈, 코, 입이 존재를 하죠. 저런 저기 뭐 그 눈이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이 어딨어? 라고 겪고 하실 수 있겠죠. 있어요. 세상은 넓습니다. 넓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치켜뜯는 아래로 내리 깔고 있는 눈, 해보시면 눈만으로도 이미 그 어떤 표정 그런 것들이 다 거의 이제 설명이 되죠. 바로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눈 부분이. 제일 그 많은 표정을 그 표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눈 부분이. 눈 다음에는 입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다른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눈도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처진 눈도 있고, 아니면 완전 이렇게 갖고 치겨 저기 뭐 올라간 눈도 있고. 길게 이렇게 갖고 찢어진 눈도 있고. 어떤 눈 같은 경우는 거의 감고 있는 듯한 눈들도 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저기 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이렇게 눈이 감고 있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돼가지고 갑자기 눈이 확 뜨면서 이제 막 캐릭터가 변한다든가.
네, 그 눈 부분에서도 또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눈동자예요, 눈동자. 이 눈동자 부분에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각도만으로도 시선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그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고 정면에서 본 듯한 이런 식의 눈이 눈동자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구체로 돼 있으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래야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얼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눈 다음에는 입이겠죠. 인중, 입, 제가 좋아하는 안젤리나 졸리 소세지 입술, 인중이 짧은 소세지 입술. 참 좋아하는 입술이에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흔히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 여기 밑에 주름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의 이렇게 주름 집어넣는 경우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에 이제 근육 때문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은 입술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부분 이렇게 여기서 턱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주름이 생기죠. 여기 부분은 이제 인중. 근데 이걸 갖다 뭐 저기 뭐지 그 선화로 갖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다 그려버리면 주름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든지 안 그리는 거고. 제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입술 부분에 이제 그 중앙 부분, 입술의 중앙 부분, 요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네. 그다음에 요 부분. 다른 입술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집어넣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조금 그림이 조금 얼굴이 길어졌네. 그래서 요 부분을 따라서 노화가 되면 이제 그 콧망울 요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여기 부분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 광대뼈 이 밑으로 해가지고 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피부 이제 근육 부분이 있고 이제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잡아당기면 만약에 이렇게 담요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뭉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냥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축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저기 윗니빨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더라고. 입을 좀만 벌려도. 그러니까 웃는 그 입 같은 경우 이렇게 갖고 그릴 때 이렇게 보면 윗니빨이 많이 보이는 거야. 앞니빨 2개 있고 여기 송곳니가 이렇게 있어. 송곳니 크게 그리면 안 돼. 뱀파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빨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갖고 일자로 이렇게 갖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 턱이라는 거 자체가 위턱이 그렇게 갖고 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래턱이 움직이는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서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아 그냥 반말하자. 아유 씨. 내 나이도 지금 벌써 52이다. 뭐. 윗니빨 이렇게 보면 윗니빨이 그 위치에서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닫혀있던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 저기 뭐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원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윗니빨을 이렇게 갖고 만약에 윗니빨을 이렇게 갖고 그린다고 그러면 아랫니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이렇게. 오케이. 그 입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므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펼치는 것도 가능하고 크게. 본인의 이빨 그 저기 뭐 간격보다 더 펼칠 수 있어. 입술 같은 경우는. 내가 이빨 안을 자세히 이렇게 갖고 들여다 보면은 그 알겠지만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이렇게. 앞니뼈 앞쪽으로 이렇게 볼수록 얇아지고, 그지? 그래서 이쪽 이빨들로 해가지고서 씹는 거 아니야. 이런 이빨, 이 이빨 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자, 펼치는 것도 가능하다. 한쪽 그 입술만 그래서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냐? 흔히 이제 만화에서 이렇게 할 때 하잖아. 비열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보여. 눈썹도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해서. 근데 신기한 건 눈썹이 이렇게 갖고 해서 이쪽이 저기 올라가잖아. 그럼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신기한 게 이쪽 근육이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이쪽
그리고는 올라가고 이런 식인 거야. 양쪽 다 이렇게 굽힐 수는 없어. 안 까. 이쪽 내려가면 이 방향이 이렇게 하고 내려가진 못해. 되게 부자연스러워. 그냥 해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이 이렇게 이쪽만이 눈썹 쪽이 이렇게 하고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근육 자체가 그렇잖아. 이쪽 부분이 내려오는데 이쪽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인체 구조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리면서 그 본인이 그 본인의 얼굴이든 아니면 저기 다른 사람을 보면서든 관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그게 그림 실력 높이는 그데 많이 기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초심자들이 그 머리 부분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올려다보는 각도. 나도 이거 되게 힘들었어. 힘들어 원래 이게. 진짜 그 머리라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근데 쉬운 사람도 있겠지. 있더라고. 한 방에 그렇게 갖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그 뭐라 그렇게 입체적인 그런 거에 대한 게 잘 안 돼.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 천재들도 있더라. 어쩌겠냐 그런 애들은 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우리들한테 없는 거는 천재들한테도 없어. 그리고 또 천재들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갖고 할 수 그렇게 뭐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더라고. 그러니까 그 솔직히 보면은 뭐 우리가 유명한 웹툰 작가들 이렇게 보면 그림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스토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연출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갖고 해서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그 무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턱 부분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려봐야 돼. 에이, 뭐 말해 뭐 하겠냐? 그려봐야 돼. 아니면 안 늘어. 어떡할 거야? 야, 니들 저기 막 롤하고 막 이렇게 하고 게임하고 막 그럴 때, 어? 야, 뭐, 누가 이렇게 하고 이론으로 이렇게 하고 설명해준다고 해갖고, 단박에 얘기가 되냐? 어? 캐릭터 하나 붙잡고서, 챔프 하나 붙잡고서, 그 죽어라고 이렇게 하고 깨져가면서, 욕 처먹어가면서 이렇게 갖고 해서, 해봐야지 느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똑같아. 뭐 천재라고 해가지고 걔들도 겪고 뭐 단박에 겪고 해서 뭐 겪고 되겠냐. 걔들도 천재들이라는 게 결국 내가 보기에 뭔지 알아? 어? 집중력이야, 집중력. 애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거든, 걔네는. 그러니까 흥미가 생기는 거야. 흥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 뭐 니들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야, 이 대생 공부 이렇게 갖고 하면서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렇게 갖고 해서 그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진짜 말 그대로 각성 개안하는 순간이 와. 그 순간에 오는 그 희열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천재라는 애들은 그거를 매 순간 느낀다는 거야. 매 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자주 느낀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를 저기 뭐 자주 느끼지 못한다는 것 뿐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음, 일단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흥미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재능인 거야. 그게 그거만큼 재능이 아니 재능이 없어. 큰 재능이 쫄지 마.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막 천재도 아니라 뭐 결국 뭐한 놈이라도 그림 그려보지 않는 이상 몰라. 안 해보면 몰라. 똑같은 거야, 그런 부분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겠냐. 얼마나 많이 그렸는데. 남들 시갖고 저기 뭐 놀 때 갖고 나는 그림 그리고 어떡하겠니.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래서 보는 저기 뭐 앵글이랑 위에서 이렇게 고개 숙였을 때 이렇게 바라보는 앵글들. 대생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넘어가지 않는 거야. 모르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러면 찾아가. 자료 많잖아. 요즘 세상에 널린 게 자료 아니냐. 인터넷만 뒤져봐도 뭐 저기 뭐 뼈 부분에부터 해갖고 그 부분 같은 거 뭐 저기 거기다 그냥 그 검색 저기 뭐 창에다가 치기만 하면 나오잖아. 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변명하기 힘든 세상이 힘든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많이 그려봐야 돼. 다양한 각도로. 그래야
내가 이렇게 갖고 흔히 이렇게 후배들한테 갖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책 중에 부드러운 인물화라고 있어. 아담 맞나? 아담 그 A 루미스라고 해가지고서 그 제일 유명한 분 있잖아. 그분 책 갖고 해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인체 부분 갖다 이렇게 갖고 해서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거가 이렇게 나온다고.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뭐뼈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잡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음? 우리 왜 어렸을 때 책에다가 졸라맨 같은 거 해가지고서 그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무시하지 마라. 이거 많이 그리잖아. 이것도 도움된다. 그러니까 뭐냐 인체를 단순화시켜가지고서 다양한 포즈를 많이 그려보는 거야. 이거 많이 하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갖고 등신 덩어리감이 늘어요. 이것도 좀 복잡하다. 솔직히 뭐 이 정도만 돼도 돼. 이 정도만 돼도 이거 많이 해. 많이 해봐. 자꾸 그려보잖아. 그러면 자기 그림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 순간부터야 대성 연습은. 저기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남의 그림 지적하잖아. 남의 그림은 저기 막 잘못된 부분이 보여. 잘 보여. 그치? 내 실력이랑 상관없이 잘 보인다고. 근데 이상하게 내 그림은 안 보여. 왜 그러는지 알아? 응? 자기 그림을 많이 못 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안 그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그림의 단점을 이미 안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이 그리잖아.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서부터 아 이걸 갖다 내가 보완하기 위해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긴다고 그때부터. 내가 맨날 후배들한테 이렇게 갖고 얘기하면서 대생 공부도 안 하고 뭘 하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물어보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런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림 그리는 재능에서 제일 큰 건 뭐야? 호기심.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 자꾸 그림 그리게 되고 그림 그리면서 어? 아 뭐가 이렇게 갖고 해서 내가 약하고 저 사람은 뭐가 강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배워야 되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 그냥 떠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헤어겠죠. 헤어.
나도 이 헤어 부분은 솔직히 그 자신이 없어. 아 이거 헤어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갖고 저기 뭐 그 공들이는 거 이렇게 보면 와, 정말 특히나 막 일본 그 저기 뭐 작가들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 많잖아. 가까이도 그 후배 중에도 이렇게 갖고 캐릭터 만드는 애들 보면 막 모니터 하나 그리는데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앉아갖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와 나는 진짜 그건 못하겠더라. 하여튼 그래서 자 머리털 그릴 때 이제 그 제일 기준이 되는 그 부분 요 헤어라인이야 헤어라인. 머리털이 나는 부분인 거죠. 머리털이 나는 부분. 이거의 위치를 이제 그 알아야 돼. 이것도 자주 그려봐야 된다. 이마가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많이 그려봐야 넓은 이마인데도 멋있게 그리는 법, 좁은 이마인데도 멋있게 그리는 법, 뭐 이쁘게 그리는 법 하는 것들이 생긴다. 자, 이 헤어라인 머리카락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 촘촘히 한 올 한 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층을 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층을 줘서 이렇게 덩어리로 큰 다발로 해갖고 여기 부분에 한 층이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층이 또 있고 또 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덮이고 덮여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이 머리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이 밑부분이 이렇게 덮이고 또 그 윗부분이 또 이렇게 덮이고 또 그 밑부분이 이렇게 덮이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자고. 그래서 그 가르마를 머리가 아무래도 머리가 다 위로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게 아니잖아. 어? 머리가 길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게 그 저기 막 중력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처지니까 자연스럽게 가르마가 생기겠지.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가르마라고 이렇게 붙이면 밑부분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 해갖고 덮어 내려오겠죠. 롱헤어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가르마가 생긴 이 부분부터 이렇게 퍼져서 내려오는 이 머리가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그러면 이 한 면에서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머리가 또 내려오고 또 그 밑에 머리가 내려오고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그리고 머리를 위에서 이렇게 갖고 바라보면 자,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 그 저기 뭐지? 그 머리 이렇게 해서 중심 부분 그 퍼져나가는 부분 그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간 그 부분이 이렇게 있어. 정수리?
근데 보면 머리 윗부분에 있는 이 정수리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갖고 머리털이 이렇게 갖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뒷부분인 거야. 여기 뒷부분. 이렇게 따지면 여기 부분쯤, 요쯤인 거야. 요쯤. 여기 부분부터 뒷머리가 내려. 이렇게. 그리고 가르마가 보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갖고 선이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갈 머리는 앞으로 가고 옆머리는 옆으로 가고 또 이제 뒷부분 이렇게 갖고 머리는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보니까 보면 고쯤부터 해가지고서 되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실사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막 만화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 표현법 같은 걸 좋아해서 보통 그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고 그 헤어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그릴 때 보면 머리카락이 다 이런 식이야. 옛날 그 저기 뭐야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런 머리를 좋아해가지고서 그런가 봤는데 이런 머리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식의 이렇게 그 층이 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렇게 덩어리가 겹쳐지고 겹쳐져서 이런 모양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오기 때문에 뒤통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릴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부터 머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갖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갖고 내려오는 거 물론 이렇게 갖고 근데 그렇게도 되겠지. 근데 보면 머리카락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로 이렇게 하고 머리가 구체로 이렇게 하고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내려오지는 않고 왜냐하면 윗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층이 져갖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뭐 변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다음에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맨머리고 그게 아니까 윗머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되더라고.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겪고 그 본인의 머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겪고 관찰을 하면서 그 한번 알아봐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 그런 건 아니야. 일단은 두서없이 그냥 이 정도로 시작을 해봅시다. 해 나가면서 나도 그 어떻게 그 이 유튜브 영상을 꾸려야 그 좋을지도 좀 알아가야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보면서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줘요. 같이 좀 저기 뭐지 공부를 좀 해나갑시다. 같이.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이 유튜브도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